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한국 M&A의 대부 권성문 회장의 충격적인 음성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권 회장은 스트레이트 후속 보도를 못하게 해달라면서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심리가 있었는데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라면서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후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홍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전해드린 권성문 회장 음성 녹음, 거기 보면 몽둥이 들고 찾아가라, 화염병 던져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권성문 회장의 또 다른 음성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2,000페이지짜리 녹취록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녹취록에는 권 회장이 공무원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무원에게 돈을 주라, 그거는 뇌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권 회장의 또 다른 음성 파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봄,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는데도 캠프통 포레스트의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법 시설들이 많아서였습니다. 권성문 회장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은 공무원을 폭행하라는 지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네네, 회장님. 죽이고 가치를 문제야지. 그 몽주 들고 와서 그냥 네. 그 경찰한테 무슨 네. 기물 파손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죠? 되나 그래 상관도 없는 거고 하여튼 시간에 박살 내든지 해야지 그거는. 예, 회장님. 예를 든다면은 그냥 입원시키면은 다른 사람이 그 결제를 할 거 아니야. 담당 공무원 집에 화염병을 던지라는 지시. 화염병 일부 터뜨려 가지고 예. 집에 일부 태우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경찰에서 나와서 그러면 무슨 간단한 처벌이니까 처벌 받으면 되는 거고. 결국 이 지시를 받은 대표이사는 담당 공무원 집을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안 때려.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진짜 없이. 너 진짜 죽어. 더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을 권성문 회장이 스피커폰을 통해 생중계로 직접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괜찮고. 예예예. 그래 예예. 내가 오늘 오후 하여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 예, 회장님. 정도 들었을 것 같아 과장한테. 예예. 그 정도 가지고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약하고. 예, 회장님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난주 방송 내용입니다. 바로 그 시기 권성문 회장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지시합니다. 뇌물을 주라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예예. 세 번까지는 그냥 예예예예. 최선을 다해서 업소해 보는 거고 예, 안 회장님. 되면 그냥 힘으로 해야 돼. 안 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 또 다른 하나는 하여튼간에 과장 박살 내는 건데 하여튼간에 돈 무슨 현금으로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이렇게 싸가지고 예. 일단은 그냥 과장한테 받는지 안 받는지 보게. 권 회장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아까 돈을 보여줬을 때 예. 과장이 돈을 받을 눈치드냐 안 받을 눈치? 받을 눈치였습니다, 회장님. 받을 눈치였습니다. 받을 눈치였지, 그지? 예, 예. 그럼 게임 끝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예.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되고 난 뒤에 네. 그다음 이제 충분히 줘. 공무원이 돈을 받을 눈치라면 게임 끝난 거다. 다 되고 나면 돈을 충분히 주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너를 그냥 네가 말을 잘 들으면은 예, 예. 우리도 나한테 잘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 아니야. 오늘 사실은. 예, 그냥 자크를 열고 현금을 다 다발을 보여줬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돈을 줬는데 안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싸움이 되는 거야. 과장님이 생각이 있으면 이거 가져가고 아니면 그냥 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 반드시 둘만 있을 때 줘라.
돈 받든지 같이 죽든지 라고 말해라.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했습니다. 돈을 꺼낼 때는 이 대표 절대로 예예예. 절대로 그 아무도 있으면 안 돼. 그는 아 예예. 그러니까 딱 저 과장하고 둘이만 있을 때 해야지. 예 예예예. 그렇게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예. 받든지 예. 아니면은 그냥 나하고 월요일 날 같이 죽든지 예예예. 얘기 하나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인맥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직접 움직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싸움이면 싸움 뭐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예예예.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예 회장님. 그리고 내가 뭐 사실 여기 그 국정원이나 이런 사람들 한나라당이잖아. 한국당이잖아. 움직이려면 내가 다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예. 있는데 내가 그런 거 전혀 안 쓴 거야. 예 회장님. 그까지 쓸 필요도 없고. 아 예. 재선에서 앞으로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대표이사에게 뇌물을 주라고 지시해놓고 정작 자기는 직접 불법 행위에 나서거나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녹음 파일에는 가평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돈을 준 정황도 등장합니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고 돈 달라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되게 어렵거든. 아 예예 회장님. 그러니까 또 그냥 뭐 차입이니 뭐니 계산하면서 그 명분을 만들어서 돈 달라 했잖아. 예예. 그것처럼 똑같이 저것도 그 공무원이 돈 달라라고 이 대표한테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라고. 아 예 회장님. 그래서 은근히 눈치를 줄 때가 있을 거야. 당시 대표이사 이모 씨는 권 회장이 여러 차례 공무원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 떠나서 어떻게든 한번 한 2천만 원을 줘 과장한테. 2천만 원 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다만 실제로 공무원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고 돈다발을 보여준 상대도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브로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기자에게 돈을 준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캠프통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던 지역 언론사 기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법인 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권성문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 캠프통 포레스트에서 대여. 계좌에는 대여라고 제가 메모를 하고 돈을 보내요 1,000만 원을. 그리고 회장이 저한테 돈 보냈냐? 보냈다. 오케이 잘 됐다. 이제 걸려들었다. 이 씨는 돈을 준 바로 그날 권성문 회장이 기자에게 사실상 협박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가평 지역 기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인허가를 안 해주는 가평군청의 갑질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라. 안 그러면 돈 받은 걸 폭로하겠다. 기자가 돈 받으면 즉각 구속이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 협박 문자를 권성문 회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기자는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스트레이트는 뇌물 공여를 지시하는 음성 녹취에 대해 이메일과 전화로 여러 차례 반론을 요청했지만 권성문 회장은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종전 답변으로 가름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스트레이트와 인터뷰한 대표이사 2명이 경쟁업체를 차리고 악의적으로 녹음을 편집해 자기를 음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평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협박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전직 대표이사 이모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가 알아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돈을 줬고 기자와 짜고 캠프통과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와 돈을 받은 기자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겁박하고 그래도 안 되니 뇌물을 주라고 하고 아니 그런데도 권 회장은 자기는 관여 안 했다.
전문 경영인들이 다 알아서 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권 회장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권성문 회장이 계열사 운영에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입수했습니다. 권 회장의 지시사항을 정리한 일명 회장님의 투두리스트에는 숙박시설에 커튼 묶는 방법까지 깨알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23일 캠프통 아일랜드에 물놀이를 왔던 29살 남성이 워터파크 대형 미끄럼틀 시설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이사는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자리에 없었다. 불법 영업이었다며 캠프통 아일랜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권성문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권성문 회장과 계열사 대표 등 10여 명이 나눈 단체 채팅방입니다. 권 회장은 이른바 댓글 부대를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캠프통의 우호적인 댓글, 유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도 항의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였습니다. 다른 수상 직원들과 풀통 세인 직원들은 다양하게 달고요. 우리 직원들 10명 정도의 명의로 각각 1인당 5명 정도씩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일 수 있을까요? 그런 와중에도 권성문 회장은 자기 딸을 비롯한 가족들은 이 일에서 빠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분들도 저는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세요. 권 씨 직계나 가족만 빼고 보내고 인증사진 올려주세요. 지시를 받은 대표들은 전 직원을 동원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전 직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직원이 쓴 것처럼 공식적으로 쓰면 안 되고 막 써야죠. 이 지시 이후 각 계열사 직원들이 기자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의 인증사진이 권성문 회장에게 속속 보고됐습니다.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모든 내용에 대해 바로 삭제해 주십시오. 언론이 잘못된 허위 보도로 죽이고 있습니다. 회사 망하면 기자가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직원들을 시켜서 그 부자님 그 프로필들 그 개인 SNS 프로필을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막 댓글 내서 이거 손해배상 뭐 계열사인데 뭐 직원인데 너 때문에 우리 퇴직하면 어떠냐 뭐냐 이런 글들을 올리고 또 올리기 지시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평상시에도 권성문 회장은 계열사의 아주 사소한 현안들까지 깨알같이 챙겼습니다. 이른바 통통이라고 불렸던 통그룹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권성문 회장과 그 가족들은 20여 개 계열사 대표들에게 이 메신저로 수시로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 권성문 회장님의 말씀을 공유한다며 회장 비서실이 올린 메시지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은 깔끔하게 청소 및 정돈. 가오픈 행사 문구 여러 군데 붙일 것. 편의점 앞 의자 전체 교체. 바지선 위에는 더 밝은 색각으로 선정할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운터 뒤로 서랍장을 맞추라며 정확한 위치까지 사진을 찍어 직접 표시하고 그대로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카운터 높이까지 깨알같이 지시했습니다. 숙박시설 커튼은 찍찍이가 아닌 끈으로 바꾸고 커튼 고리를 달아 걸라는 지시. 탈의실의 위치. 심지어 남녀 탈의실 개수까지 지시했습니다. 권성문 회장의 지시사항들은 회장님의 투두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통통 앱을 통해 대표들에게 수시로 전달됐습니다. 밑에 직원 비서라든지 여러 명이 붙어서 그거를 말한 거를 다 일일이 적어요. 그리고 회사 통통이라는 인터넷에서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걸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회장이 100마디라면 100가지의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다 빼는 식이에요.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캠프통 아일랜드 입구.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권성문 회장이 다짜고짜 한 남성에게 다가가 무릎을 걷어찹니다. 폭행당한 사람은 캠프통 아일랜드의 부장급 직원이었습니다. 회장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 예약도 받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지시를 어겼다며 권 회장이 폭행한 겁니다. 이 사건은 권 회장이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덮었다가 1년 뒤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들도 수시로 고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꾸 내가 그냥 반나절 이런 거 지금 타협하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그 하루 이틀 있다 그때 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무슨 그거를 급하게 하루 이틀씩 걸려? 1시간이면 되지. 죄송합니다. 무슨 죄송해? 심지어 반성문을 쓰라는 지시를 받고 직접 써서 권 회장에게 제출한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커튼 묶는 방법, 가구 색깔, 탈의실 칸막이 개수 하나까지 참 꼼꼼합니다. 정말 거의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고 보고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불법 영업, 공무원 협박, 거기에 뇌물 단서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경찰 수사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조만간 권성문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 셀러리맨으로 시작해 금융그룹 회장까지 올랐던 권성문 회장. 가평의 수상레저타운에서 온갖 불법 행위가 벌어졌지만 대표이사들만 처벌됐습니다. 권 회장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회장으로 불리며 그룹 계열사 경영까지 완벽하게 장악했지만 공식 직책이 없으니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은 겁니다. 이건 한국 재벌 총수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외부에서 불법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 내부에서 오너한테 이른바 찍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보따리 사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49개 대기업 계열사 1,801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곳은 전체의 17%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만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불법 행위를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내용을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대표이사들이 직접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교사범은 그 일을 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권성문 회장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불법 영업 지시, 공무원 협박과 폭행 교사, 뇌물 공여 지시 혐의까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은 곧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 날인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 위법 건축물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즉시 철거토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평군청은 지난 수요일 캠프통 포레스트의 준공인가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공무원 폭행 협박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거는 저희가 군에서도 어떤 가평군 의회라든지 노조라든지 아니면 저희 가평군 공무원 노조라든지 아니면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권 회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서울 도곡동의 자택 앞까지 찾아갔지만 권 회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권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전해온 입장문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댓글을 달고 기자들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대응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통 앱을 통해 계열사의 세세한 사항까지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대표이사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메신저 앱을 통해 소통했다. 인터뷰에 응한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대표이사들은 불만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주주로서 주요 현안이나 회사의 경영 철학, 미래 방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권성문 회장 사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불량 레미콘으로 지어진 아파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불량 레미콘이요? 아직도 그런 걸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네, 아파트뿐 아니라 도로, 공장에까지 270곳에 쓰였습니다. 270곳, 그렇게나 많이요? 네, 이 불량 레미콘을 900억 원어치나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선 벌금 2천만 원만 선고받고 이 사건이 조용히 묻혔습니다. 레미콘이라고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굳기 전에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면 당연히 써야 하고. 그런데 그걸 불량으로 만들었다? 대체 어딥니까? 네, 문제 회사는 국내 7대 레미콘 회사 중 하나인 성신양회입니다. 천마표라는 브랜드로도 유명하죠. 천마표.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가 납품한 불량 레미콘, 주로 수도권 새 아파트에 쓰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보도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셔야겠습니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신양회 본사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신양회가 몇 년 동안 불량 레미콘을 유통시켰다는 제보 때문입니다. 부적합한 레미콘을 생산하여 판매한 업체의 첩보가 들어와서 시작한 거죠. 본사와 그 생산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레미콘은 주 원료인 시멘트에 자갈과 모래, 혼화제를 섞어 만듭니다. 그런데 성신양회는 제일 비싼 시멘트를 적게 넣고 값싼 혼화제를 많이 넣은 불량 레미콘을 공급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국내 5대 건설사를 포함해 웬만한 건설사들에 다 공급됐습니다. 어디에 쓰였을까? 2017년 개통돼 하루 10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 GS건설이 시공해 최근 완공된 경기도의 한 대기업 생산 공장. 최근 3년 사이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서울과 경기도의 대형 아파트 단지들. 모두 270곳에 달합니다. 성신양회가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회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당시 제 기억에도 한 5대 건설사는 다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나고 웬만한 10대 건설사 현장에는 다 납품이 됐었을 거예요. 레미콘을 공급할 땐 배합 비율이 기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신양회는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기록도 조작했습니다. 시멘트 양을 줄인 불량품을 공급받아도 건설사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레미콘이 레미콘차로 오거든요. 저희가 그거 갖다가 육안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대합표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대합을 잘못했다고 속았다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산업표준 KS의 품질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와 계약된 레미콘의 배합 비율에서 시멘트는 2%만 차이가 나도 전량 폐기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신양회가 배합 비율을 속인 이유는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성신양회는 값비 싼 시멘트는 적게 쓰고 대신 값싼 혼화제로 채워 넣었습니다. 혼화제는 보통 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인 플라이애시,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고로 슬래그가 주로 사용됩니다. 둘 다 산업 폐기물이라 가격이 쌉니다. 혼화제를 많이 넣을수록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멘트는 비싸니까 조금만 넣고 값싼 재료로 채워 넣었다. 이런 얘기네요. 이런 불량 레미콘 900억 원어치나 된다는데 그럼 대체 어디에 쓰인 겁니까? 이 성신양이라는 회사 자체가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웬만한 건설사에 다 납품이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새 아파트에 많이 쓰였고요. 그런데 아파트 사는 주민들한테는 최소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모두가 쉬쉬하고 있고요. 성신양회는 물론이고 건설사도 이런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조차도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몇 가지 단서를 갖고 이 불량 레미콘이 대체 어디에 쓰인 건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성신양의 불량 레미콘이 납품됐습니다. 시멘트가 계약보다 14% 적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입주한 지 1년이 되도록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지을 때 불량 레미콘이 쓰였다는 이야기를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들어봐요. 아, 어떤 안내도 받으신 게 없으세요? 네, 저는 아직 그런 게 못 받은 것 같아요. 네네. 못 들어봐요. 저기는 못 듣고 그냥 살았는데. 그냥 살았어요. 또 다른 대형 아파트 단지. 역시 성신양의 불량 레미콘이 공급됐습니다. 계약보다 시멘트를 25% 적게 썼습니다. 한 입주민이 얼마 전 인터넷에 난 기사를 받고 건설사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건설사는 공문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철저한 품질 시험을 통해 합격된 제품만 타설해 성능에 부족함이 없다.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균열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며 불량 레미콘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불량 레미콘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안전검사는 어떻게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공사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상 어떤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 감독을 했다라는 측면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건설사들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입주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기존의 입주민들이나 요란감 조성될 우려도 있고 해서 건설사 입장에서 이제 공식적인 대응이나 답변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입주민들의 집값 피해를 대신 걱정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집값 떨어진다는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불량 레미콘이 쓰인 곳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돌아온 답변은 놀랍게도 모른다였습니다. 당시 수사를 전담하였던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법원 판결까지 이미 다 나왔는데도 국토부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불량 레미콘이 공급됐을 가능성이 높은 곳의 범위를 좁혀봤습니다. 레미콘은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굳어버립니다. 생산 공장에서 나온 뒤 90분 안에 건설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겁니다. 불량 레미콘을 생산한 성신양의 공장은 3군데입니다. 구리, 용인, 파주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불량 레미콘을 생산한 구리 공장. 90분 거리 안에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서울 강남까지 포함됩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 서울 강남에선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진행됐고 구리와 남양주, 하남에선 신축 공사가 활발했습니다. 파주와 용인 공장.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이 두 지역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아파트 공사에 보통 3년 정도 걸리니까 입주 시기로 따지면 아직 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불량 레미콘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안전하긴 한 걸까? 건설사들은 이구 동성으로 안전엔 결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이미 안전성을 검증했다는 겁니다. 시공이 이미 됐기 때문에 작년에 확인 조사 들어가고 국토부에서 전수조사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일까? 취재 결과 국토부가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강도 검사를 진행한 곳은 43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30곳 정도는 민간 건설사의 자체 검사에만 맡겨둔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민간 건설사들이 안전 검사를 어떻게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질의했지만 건설사들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시멘트 비율을 줄이고 값싼 혼화재를 넣었다고 당장 티가 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물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이 썼을 때 제일 문제점은 소위 중성화 수명, 즉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있는데요. 중성화가 되면서 이 피막이 벗겨지고 녹이 나면 부피가 팽창을 해서 균열이 가고 그러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오고 철근이 힘을 못 받으면 건물이 수명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넣으면 건물의 수명이 짧아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아파트에 불량 레미콘이 쓰였는지 자체를 모른다면 추적 관찰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건 비공개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입주민들한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믿고 산 집인데 이런 그 함량 기준을 미달한 그런 공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나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든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겠다 이런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불량 레미콘으로 저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당장 문제될 게 없으니 뭐 모르고 살아라 이렇게 들려요. 건설사들이야 그렇다 치고 관리 감독기관 국토부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 취재해 보니까 국토교통부도 건설사도 성신양해도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새삼 이 문제를 키우지 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거면 레미콘 품질 기준이라는 거 이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식품도 먹어서 당장 탈이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서 안전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맞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KS 기준인데 지금 이게 무용지물이 된 거죠. 게다가 이상한 게 재판 결과입니다. 매출액이 900억 원인데 벌금은 2천만 원. 이런 식이면 사기를 쳐도 남는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 판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취재했습니다. 수사 결과 성신양의 전현직 레미콘 영업본부장 2명과 공장장 3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작년 12월 전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이 900억 원인데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만 부과됐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건설사들이 성신양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 피해자인 건설사들이 사기를 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편을 들어준 겁니다. 건설사들은 왜 처벌 불원서를 냈을까? 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 성신양의 쪽에서 그동안 열심히 같이 일했던 정이 있는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부탁을 한 거겠죠. 저희를 비롯한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하는 임원분들이 성신양에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통해 가지고 타운스에 얘기가 있었고 아마 우리 쪽도 아마 오비나 이런 쪽 통해 가지고 얘기가 와가지고 네네. 타운스 요청이 들어왔었나 보더라고요. 건설사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뭐 피해자긴 한데 이쪽으로 피해 받은 게 없거든요.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까지는 회사 피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 걸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게?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가 없다는 건설사들의 주장. 알고 보니 건설사들은 정말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선분양으로 이미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값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는 이미 소비자에게 약정된 콘크리트 값 이상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들이는 콘크리트 레미콘 값 이상의 돈을 이미 받았어요. 소비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건설회사가 손해 본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사기를 친 성신양에는 가벼운 처벌로 끝났고 사기당한 건설사들은 손해 본 게 없고 결국 이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는 불량 레미콘으로 지은 아파트를 떠안은 입주민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민들 사이에도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칫 소문나면 집값 떨어질까봐 서로 쉬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인 분양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알려지는 걸 싫어합니다. 왜? 자기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걸 이미 건설회사는 알고 있어요. 불량한 자재를 썼다고 해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물어줘야 된다면 건설회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생길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선 사실 이번 성신양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신양해가 운이 없어서 걸렸을 뿐이란 겁니다. 지방 국도가 80km 지역인데 모든 사람이 지금 100km, 120km 달립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하냐. 나만 걸려. 재수없네. 이런 식으로. 근데 레미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다 이런 상황인데 나만 걸렸다. 이게 재수없이. 2년 전에 정부가 KS 인증 레미콘 업체 12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 12곳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피해자인 건설사도 입주민도 감독기관인 국토부도 모두가 쉬쉬하고 넘어가려 하는 불량 레미콘 사기 사건. 건설 현장에서 제2, 제3의 성신양해 사건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성신양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간부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지른 일이고 레미콘 품질엔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1년 전에도 국내 3대 레미콘 회사들이 불량 레미콘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시멘트 적게 타는 수법,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매출액이 900억 원인데 벌금은 2천만 원. 이런 판결이 나오는 한 불량 레미콘 사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Takes a light wreck and drags